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첼리스트 조형준 씨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첼리스트 조형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첼리스트 조형준 선생님의 특히 베토벤 후기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그 경외심, 그 이야기가 기억에 참 오래도록 남더라고요. 오늘은 전래력으로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시기 하면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애통함, 또 슬픔, 또 어떤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런 비통한 감정의 음악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흐 음악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바흐는 사실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음악가들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작곡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첼리스트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첼리스트에게도 물론 첼로를 꼭 프로 연주자처럼 아니더라도 첼로를 시작하고 나서 대개들 많이 접할 수 있는 곡이 있어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인데요. 네. 그 곡을 작곡한 이 바흐가 이제 6개의 모음곡을 작곡하였고요. 그 곡은 첼리스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곡입니다. 인생에 걸쳐서 가지고 가야 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흐라는 작곡가 자체가 비단 첼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악가와 또 이전에 살았던 모든 작곡가들에게 아마도 베토벤 시대 이전에 살았던 작곡가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영감을 주고 그렇게 했던 작곡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감의 원천이 바흐다 이런 네.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또 신앙인으로서도 바흐가 선생님께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흐의 음악 중에서는 물론 무반주 첼로 모음곡도 있고 여타 다른 바이올린 협주곡 너무 많지만 바흐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궁정 작곡가로 이제 있으면서 칸타타를 매주 작곡했었어요. 그리고 그 칸타타의 끝에 보면은 항상 마지막 마디에 곡을 마치는 마디 뒤에 항상 쓴 말이 있어요. S.D.G 축약어인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란 뜻인데요. 바흐가 오랜 시간 매일매일에 걸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모든 작품에 그렇게 썼다는 것이 굉장히 신앙인으로서도 감동이 되는 그런 글귀이기도 하고 직접 살아본 적 없는 그 시대를 괜히 제가 가서 바흐와 뭔가 소통을 하고 그게 뭔가 그 신앙적으로 큰 또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흐도 아마 분명히 그 신앙심이 가득 차서 매번 칸타타에 이제 본인의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작곡도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린다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더 특별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흐의 비단조 미사 곡이고요. 독일어로 하면 하몰 메세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곡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물론 사순절 시기와 맞물리기도 하였지만 제가 유학하던 시절인 2006년, 7년쯤일 겁니다. 그때 저는 베를린에서 공부 중이었고 그 베를린 옆에 라입치히라는 도시가 있어요. 기차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가는 거리라서 저는 연주 보러 굉장히 자주 다녔던 도시이기도 한데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오랜 시간 라입치히에 있는 토마스 교회에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칸타타와 명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제가 라입치히를 놀러 가서 이제 도시를 둘러보고 그 토마스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영화의 한 장면 같을 정도의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키리에의 그 첫 소절과 함께 오르간과 그 합창단들이 소리를 내는 장면을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말 세게 그 감정을 받고 그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곡이 하물메스인 줄도 몰랐는데 같이 갔던 네네. 친구에게 다시 물어봤을 때 이 곡 하물메스다. 이것이 저희가 교회 들어가서 들었던 곡이 하물메스고 저는 그 순간 이제 다시 베를린 오자마자 이 곡을 CD를 사기 위해서 또 CD 가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는 곡도 제가 그 당시 샀던 CD 아카데미 für Alte Musik Berlin이라는 네. 단체와 르네 야콥스의 지휘를 추천하고 싶어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그 영화 같았던 그 한 장면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도 함께 이 곡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흐의 작품 번호 232번 하물메스 중에서 퀴리에 함께 들어보시죠. 바흐의 작품 번호 232번 중에서 퀴리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첼리스트 조형준 씨의 추천곡으로 들으셨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받았던 그 좋은 충격. 네, 좋은 충격이죠. 잊을 수 없는 좋은 충격. 네, 이것은 비단 좋았다고만 하기에는 이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충격이었고요, 정말. 또 그 분위기 자체가 한 200년, 300년 전에
살아있던 바흐가 이 장소에서 작곡을 했고 네. 울려 퍼졌었고 그 많은 그 분위기가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CD 이상으로 이제 받았던 그 주변 환경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라입치히를 참 자주 갔었는데 네.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약간 부러운 일이네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 사춘시기였을까요? 사실 제가 감정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하지만 그 연주가 보통 울려 퍼질 시기들은 보통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유추해보긴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첼리스트 조영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물론 다 좋지만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저는 가슴 깊이 와닿았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첼리스트로서 조금은 더 마음을 담게 되는 음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뭐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지만 또 그 시대에 어땠었는지 그런 시대적 배경도 함께 공부하면서 하는 것 이제 공부를 해나가지만 무엇보다 사실은 저희가 그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자라나면서 충분히 저희가 찬송가를 통해서 겪을 수 있는 부르고 또 오랫동안 불러왔던 그런 곡들이 많이 대부분 저희가 흔히들 아는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된 곡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율만 알고 있는 것, 선율만 알던 곡이 가사가 붙어지는 순간, 가사가 붙여지는 순간, 마음에 훨씬 더 와닿게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현악기나 뭐 여타 다른 악기의 연주자들은 악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낸 음악을 표현하잖아요. 물론 성악가들은 가사가 있는 텍스트를 본인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때문에 그 전달력이 훨씬 더 이제 듣는 이들에게 더 꽂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연주자들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할 때는 가사는 없지만 사실 많은 연주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 그 흐름, 멜로디의 흐름 안에 본인들만의 가사를 붙여서 연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네. 그만큼 가사가 있을 때 훨씬 더 음악이 자연스럽고 말하듯이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는데 이 곡도 사실은 저희들은 교회나 성당에서 다 찬송가로 한 번 이상은 다 불러봤을 것이고 또 들어봤을 것인 곡인데요. 어떤 곡이죠? 네, 독일의 국가이기도 한 네, 요세프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황제라는 주제를 가진 곡의 2악장인데요. 그 곡은 제가 어떤 곡을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들어보시면 누구나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첼리스트 조영준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아벨 콰르텟의 연주로 하이든의 황제 2악장 함께 들어보시죠.
확실히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를 계속 곱씹게 되고 또 내가 연주할 때 이제 보통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오른손, 왼손 뭐 그런 많은 것들 일단 기교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그 기교적인 것들 생각하기 이전에 음악 정말 그 엑기스 음악만큼 음악에 한해서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가 있으면은 내가 여기 오른손을 어떻게 했더라, 왼손을 어떻게 했더라 그런 기교적인 생각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나온 곡에서 가사가 있어서 그냥 부르는 이것은 사실 꼭 연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자신의 몸에 당연하게 있는 순수한 음악적인 것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연주자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교육을 받은 모습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가사가 있을 때 연주자들도 훨씬 자연스럽고 또 본인 스스로가 더 충분히 묵상한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성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노래는 2번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과 참으로 맞닿는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벨 콰르텟의 연주로 하이든의 카이저, 황제 2악장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 애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벨 콰르텟이 10년이 되었잖아요. 네. 연습을 하면서 의견 충돌 혹은 사소한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네.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야 10년째 되니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죠, 사실. 그런가요? 그리고 뭔가 상상 속의 팀으로서 뭔가 그냥 이 팀은 이 정도 됐으니까 싸우지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족끼리 10년이 뭐예요? 사실 20, 3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냥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각자의 이제 퍼스널리티가 있고 또 다른 퍼스널리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음악을 위해서 논쟁이 필요할 때도 있겠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겠고 그런 많은 작업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매번 좋을 수만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매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도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서 또 이 길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모아지려면은 충돌이 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라고 말하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딱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그냥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사람 사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의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싸울 때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계속 날 때는 아예 넘어갈 때도 있고요. 지금 계속 건드려서 파면 서로가 더 이제 그 깊숙이 그 부분만 건드리고 조금 더 크게 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이제 며칠 지나서 아니면 바로 다음 날이든지 다시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이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또 이제 풀린 상태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질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겪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 돼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끝곡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첼리스트 조영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곡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제 유학 시절 전반적인 제 모든 음악 인생에 걸쳐서 이 곡을 빼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고 말한 정도로 저는 항상 이 음악을 많이 듣기도 했고 실제로 많이 연주도 했었고요. 무슨 곡이냐면 프란츠 슈베르트,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입니다. 보통 슈베르트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가곡의 왕, 네. 이제 몇백 곡에 걸친 가곡을 썼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아시지만, 슈베르트가 살아생전에 쓴 마지막 실내악 작품곡이에요. 슈베르트는 오랜 세월을 살지 못했고, 이제 건강 악화와 여러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슈베르트는 살아생전에. 그래서 31살, 32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맨 마지막으로 작곡한 실내악 곡이고요. 죽기 2달 전쯤에 작곡한 실내악 곡이고요. 보통 현악 오중주 하면은 편성이 바이올린 2대, 비올라 2대, 첼로 1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슈베르트는 여기서 첼로, 비올라 대신 첼로를 한 대 더 추가해서 첼로 2대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첼로 퀸텟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곡은 제가 유학지 내내 꼭 연주를 하게 됐었던 곡이에요. 학생들과 처음 공부를 했었고 또 어떤 뮤직 페스티벌 가면은 또 선생님들과도 연주했었고요. 아벨 콰르텟이 생기고서는 아벨 콰르텟과도 이제 첼리스를 꼭 다른 게스트 첼리스를 모셔서 연주하는데 참 연주를 많이 하면서 베토벤 후기 작품만큼이나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끝곡으로 슈베르트의 도이치번호 956번을 준비했고요. 2주 동안 저희 세달클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시대에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왜 클래식이 몇백 년이 지나도록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연주가 되는가의 그 진면목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향후 스케줄은 이제 아벨 콰르텟 올해도 이제 창단 10년째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9월에 아벨 콰르텟 앨범 발매 기념 연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연주들이 많은데 제 개인 활동도 더불어서 제 아내 박수현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듀오 연주도 기획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아벨 콰르텟 그리고 첼리스트 조형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선생님 모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3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피아니스트 김준 독주회가 개최됩니다. 사랑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준은 이날 연주에는 라벨과 그리고 메시앙 그리고 쇼팡의 발라드 4번 등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7시 반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개최되는 피아니스트 김준의 독주에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티켓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